8월 25일 생생 주식입니다. 파월의 완화된 금리 관련 발언과 나스닥 지수의 금요일 상승 영향이 오늘 한국 증시에 그대로 나타났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지수의 특징은 첫 번째는 코스닥의 키맞추기 상승이 있었다. 지난주까지는 코스피가 상승하더라도 코스닥이 낙폭에서 제대로 반등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상승률이 코스피 지수보다 더 높게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키를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상승세가 오늘 코스닥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를 다시 회복했다. 바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시세적으로는 섹터별 시세 순환매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 후반에 상대적으로 선방했던 조선과 또 자동차 이런 쪽은 오늘 좀 쉬어가고요. 새로운 그동안 매물 소화를 거쳤던 로봇이나 이런 쪽에서 새롭게 오늘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섹터별로 시세의 순환매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세 가지를 오늘의 시장의 특징적인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지수적인 부분을 차트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코스닥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오늘 상승률이 거의 2% 가까이 나타나면서 코스피 지수보다 상승률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등락을 보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 이런 어떤 낙폭 대비 반등이 미미하다가 오늘 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튀어오르면서 어느 정도 좀 키 맞추기의 성격을 보여줬어요. 그동안 보면은 여기에서 수렴 과정 또는 등락 과정에서 볼 때 고점이 낮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코스닥 지수는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 우하향의 20일 이평선을 돌파 안착하겠느냐. 지금 현재 20일 이평선이 798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20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겠느냐. 즉 우하향의 20일 이평선을 우상향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고점을 이렇게 낮춰왔기 때문에 다시 고점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 고점을 높여주려면 820포인트를 돌파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고점이 높아지죠.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된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예고드렸던 850포인트 전후로의 상승이 다시 한번 재가동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3거래일째 반등을 하면서 3200포인트를 다시 회복을 했어요. 3200포인트를 다시 회복을 했다는 소리는 뭐냐면 과열, 상승 과열에서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패턴 기조는 살아있다. 깨트리지 않고 살아있다 라는 점을 말해줍니다. 어떤 패턴 기조죠? 역사적 신고점 경신에 대한 패턴 기조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 부분을 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에서 이 조정을 보일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조정이 보인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지는 않는다. 그대로 끝나진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3100포인트를 깨느냐 안 깨느냐가 핵심이었죠. 3100포인트를 안 깨야만 이 패턴 기조가 계속 박스권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3100을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간 거죠. 여기에서 32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해 줬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역사적 신고점 경신에 대한 기대 패턴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우선은요. 코스피 지수도 역사적 신고점 경신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다시 고점을 높여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고점이 낮아지고요. 저점이 낮아졌었어요. 이 패턴을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고점을 높여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돌파해야 돼요? 일단 고점을 높여주려면 일단은 3243포인트 3243포인트입니다. 여기를 넘겨줘야만, 즉 고점을 다시 높여줘야만 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던 이 패턴을 깨트리면서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죠. 3243포인트를
고점상 넘겨주는 게 일단 필요하다. 이 부분을 염두에서 후속으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후속으름에 있어서 어떤 이슈적인 부분에서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두 가지죠. 자, 내일의 한미 정상회담. 이게 끝나면서 이게 이제 노출되면서 한국 증시가 모멘텀을 받으면서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어떤 재료 소진으로 볼 거냐, 어떤 반응을 한국 증시가 보이는가를 우리가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가 27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바로 이 부분, 이 두 가지가 결국 이번 주 이슈적인 부분에서 증시의 등락을 좌우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점검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장에 어떤 특징주 이쪽을 한번 좀 점검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특징 종목은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 쪽하고요. 그 다음에 원익홀딩스, 지주사죠. 그리고 ABL 바이오 쪽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쪽이죠. 이쪽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오늘 로봇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정부의 신정부 경제성장 전략에서요, 피지컬 AI 1등 국가 목표의 기업 부문에서 7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정책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보면은 국가 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 내용들이 또 있어요. 뭐 새 로봇, 새 선박, AI 드론, AI 반도체, AI 자동차, AI 가전, AI 팩토리 같은 뭐 이런 세부 사항들이 또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일단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노란 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업용과 휴머노이드용 로봇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란봉투법 자체가 이제 노사 문제 이쪽과 관련된 법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산업용과 휴머노이드용 로봇에 대한 관심이 좀 고조됐다라고 시장이 일단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휴머노이드 관련 기술 보유하면서 수혜가 예상될 수 있는 로보티즈가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였다는 부분에서 바로 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어떤 영향이 AI 쪽의 시세를 일단 불러왔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뭐가 있었냐면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있었어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는 2차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인데요. 하나가 이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그리고 감사의원 분리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지주사 관련주하고 금융주 이쪽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원익홀딩스 같은 지주사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이게 또 살아나니까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 상승을 했는데, ABL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 같은 ADC 관련주들이 주로 중심으로 좀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이 올해 최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영향받아 갖고 지금 배터리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소재들, 이쪽 소재 관련 소재들의 어떤 가격이 올해 들어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리튬과 이쪽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어떤 반등의 모멘텀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리튬 가격이 올해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이 소식이 또 오늘 2차 관련주들 반등 시도를 나타냈는데, 다만 이제 반등 폭 자체는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 약간 주춤하는, 상승은 하긴 했는데 상승 이후에, 초반 상승 이후에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은 좀 있었어요. 자, 기술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셔야 되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에서 여기서 행보 등락했어요. 여기서 막히면서 보시면 이렇게 행보 등락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밑으로 내려갔었죠. 그리고 나서 확 올렸기 때문에 올렸는데 여기를 오늘 넘겨서 마감됐잖아요.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를 갖다가 저점상 지지로 다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대충 얼마예요? 가격이 28만 4,500원. 그죠? 28만 4,000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28만 4,000원 쪽입니다. 28만 4,000원 쪽을 저점상 지지로 전환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계속 앞에서 박스권 등락을 계속 보였어요. 그죠? 박스권 등락을 계속 보였는데 여기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25,000원 우에서 그죠? 죄송합니다. 6,500원 우에서 6,500원 위에서 계속 막혔어요. 보시면은 6,500원 우에서 계속 이렇게 막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에서와 다르게 자 여기서도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요. 6,500원을 저점상 지지로 전환하는 흐름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오늘 돌파한 6,500원을 저점상 항상 돌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돌파 안착 즉 돌파해서 저점상 지지로 전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6,500원을 저점상 지지로 전환하는 거가 중요하니까 이를 기준으로 체크하셔야 되겠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GSK하고 이전에 이제 4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했고 또 훌륭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이때 이제 주가가 빠질 때 그때 얘기가 나왔던 건데 전환 우선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전환 우선주가 있었어요. 이 578만 주거든요. 이 578만 주가 보통주로 다 전환이 됐잖아요. 보통주로 전환이 된 다음에 과연 매물화될 거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눈치 보기가 있었잖아요. 왜냐면은 이 투자에 이 증자에 참여했던 기관들 또는 이런 쭉쭉 보면은 지금 수익률이 얼마냐면은 150%예요. 수익률이 150%가 넘어갑니다. 수익률이 1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차익 실현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이쪽에서는 더 큰 거를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팔지 않을 거다. 이렇게 회사에서는 안심을 시키긴 하는데 어쨌든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요거만 뺀다면은 아주 훌륭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ABL 바이오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더 올라갈 자리는 있어요. 더 올라갈 자리는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1 이평선 있죠. 21 이평선 현재 21 이평선이 14만 4천 원 정도 되겠네요. 요 구간을 지지로 이제 전환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완만하게 위에 이제 매물이 있겠죠. 매물 소화하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자꾸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쪽에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요 21일평선이죠. 대략 지금 장기평선 241선하고 맞물리는 12만 5천 원 정도 위치해 있는데 요 21일평선의 앞에서부터 보면은 계속 지지 역할을 했어요. 지지. 그죠? 여기가 진짜 중요한 지지 자리예요. 이 21일평선을 역시 지지하면서 깨지 않아야 돼요. 그러고 움직인다면은 궁극적으로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일평선을 이 종목은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 지지하면서 움직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관점을 갖고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